주전 31년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니고볼리라는 지역을 건설합니다. 이곳 니고볼리는 지리상 로마와 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한 지역입니다. 성경에는 한 번 언급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곳 니고볼리가 중요한 이유, 바로 사도 바울이 겨울을 지낸 지역이기 때문인데요. 고대 역사와 성경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니고볼리입니다. 성지가 좋다. 오늘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지역 니고볼리로 떠나봅니다. 안녕하세요. 성지가 좋다입니다.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떠올리면서 매일을 은혜로 살아갑니다.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. 성지 전문가 이경근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? 오늘은 니고볼리. 니고볼리 어떤 곳이죠? 예, 이 네. 니고볼리가 이 디도서 3장 12절에 언급이 되는데 네. 이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당시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를 오라 하는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된 지역입니다. 네.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. 아, 그러니까 니고볼리로 오라 했던 이 도시는 네. 딱 한 번 이 디도서에 네.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이 그래서, 되는데 네. 소개하는 저도 설레일 정도로 이 네. 장소는 딱 한 번 언급된 것 치고는 고대의 로마와 이 동쪽 마게도니아와 아시아를 잇는 관문입니다. 그렇군요. 굉장히 도시도 컸고요. 네. 모든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마게도니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. 그렇군요. 저희가 지도로 한번 보면서 네. 지리적인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. 지금 이게 이제 로마가 돼 있는데 이 네. 로마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, 마게도니아, 아가야, 또 뭐 펠로폰네소스 이렇게 아가야 지역이 있고 그리고 네. 아시아로 가는 로마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 브린디시라고 하는 항구에서 그러니까 아피아 가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 도착하는 곳이 니고볼리. 아마 이 니고볼리는 이 로마의 첫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네. 마가 안토니오를 누르고 황제로 등극하는 결정적인 전쟁이 있었던 곳인데 이곳을 악티움 해전. 네. 이것이 고대 3대 해전 중에 하나로 될 정도로 결정적인 중요한 해전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. 네. 이곳을 이제 보시면 놀라운 신약의 세계가 또 열립니다. 그렇군요. 네, 이 디도서에 한 번 언급된 곳이지만 그곳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. 네. 니고볼리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.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이 니고볼리가 생소했던 것은 네.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가나 아덴에서 가나 7시간을 운전해야 되고요. 마게도냐의 네아폴리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 서쪽 끝 니고볼리까지 정말 긴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시간이 그러니까 거대한 이 그리스에서 동쪽 네아폴리아라면 네. 최서쪽 끝이 이제 그렇죠. 니고볼리고요. 네. 바로 이 니고볼리는 니케폴리스, 승리의 도시란 뜻인데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마가 안토니오를 누르고 그 해전에서 황제로 등극하는 결정적인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서 네. 승리의 도시를 주전 28년에 만든 거예요. 네. 특히 이곳에 중요한 것이 승리의 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텐트를 쳤던 그곳에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죠. 그렇군요. 예, 지금 이제 방금 VCR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전차 경기장이라든지 또 원형극장이라든지 네. 승리의 트로피라든지 아마 이 도시는 고대 새로 이 건설된 도시로서 아마 마게도냐의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고요. 네. 이것이 중요했던 것은 이제 로마에서 이 에게해를 건너 이오니아를 건너서 도착하는 첫 관문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고대의 로마 황제들이 동쪽 이렇게 여행을 할 때에 반드시 도착하는. 이쪽을 그래서 뭐 지나쳐서. 네로라든지 하드리에나든지 트라이안이라든지
그 유명한 황제들이 네. 방문했던 도시고요. 지금 어디 안쪽으로 좀 들어가고 계신데요. 바로 요것이 이제 네. 이 니고볼리의 시작이 됐던 핵심 장소인데 네. 요것이 이제 이 마가 안토니를 누르고 이 전쟁에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네. 그 아폴로 신전을 세웠던 곳입니다. 아. 보시죠, 규모가 네. 대단합니다. 옥타비아누스가 아키움에서 음. 이 마가 안토니를 무찌르고 승리한 후에 네, 그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곳 니고볼리입니다. 아. 대단한 지금- 규모의 이 아우구스트의 기념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유적지는 지금 많이 무너지고 네. 볼품이 없지만 그 재구성된 바로 이 승리의 트로피의 장소는 최고의 아주 그 위상을 자랑했던 여전히. 옥타비아누스의 네.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. 굉장히 규모가 컸고요. 네. 지금 이제 무너져 내린 돌들을 이제 발굴을 통해서 맞춰놓고 있으면 이곳이 일단 2000년이 됐기 때문에 기저가 많이 뭐 내려앉고 했지만은 당시에 얼마나 웅장했던 그렇죠. 곳인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네. 사실 주전 31년에 이 마가 안토니아와 그의 여인 클레오파트라가 함께 참전했던 이 해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옥타비아누스에게는 네. 로마 황제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고요. 그랬겠네요. 사실 이 악티움 해전은 정말 고대 사회에서 3대 해전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전쟁이었었고요. 네. 이 이후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등극을 하고 나서 이 당시 헬라 시대 때에 있었던 악티아 제전, 이 체육 경기잖아요. 올림픽에 그것을 다시 이곳에서 부활을 시킬 정도로 그렇군요. 아주 로마 세계의 핵심으로 만듭니다.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했던 거네요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이 헬라 시대 때의 악티아 이 제전을 로마 시대 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부활을 시키면서 나온 말이 그레코 로만. 그러니까 그리스의 제전을 이 로마식으로 다시 탄생시킨. 아. 그래서 이 그레코 로만이라는 것이 아주 이 니고볼리에서 시작이 되었던 그런 것이고요. 역사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이야기거리가 벌써부터 그럼요. 풍성하네요. 니고볼리라는 매 곳. 4년마다 열렸던 이 악티아 제전은 뭐 레슬링이라든지 네. 또 이 보디 이 경연대회라든지 네. 또 승마, 그다음에 전차 경주, 그다음에 이 앞바다에서 이 해전까지 모의로 경연을 했던 네.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그럽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. 그렇죠. 이게 사도 디도서 바울도 3장 빼놓을 수 없는. 12절에 네. 사도 바울이 겨울을 보내려고 왔던 도시고요. 그것이 이제 주후 65년, 66년경 겨울인데 네. 이때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때 제전이 열리는 해였어요. 아. 그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친 66년에 여기를 방문합니다. 그러니까 어쩌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니고볼리에 방문할 때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랬겠네요.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전차 경기의 우승자에게 친히 이 시상식을 하고 요 역사가 당시에 66년에 발행된 동전에 있습니다. 아, 그 동전에 예. 고스란히 남아 있군요. 그 흔적이. 예. 네.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도시를 건설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이 요세푸스 기렉에 의하면 이 니고볼리 건설 현장을 유대 땅의 헤롯이 재정적 지원을 했다 그럽니다. 아. 그러니까 이 헤롯이 돈만 보낸 것이 아니고 사람도 보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미 이 니고볼리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 겨울을 보낼 정도로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. 했던 그렇군요. 니고볼리. 네. 이 어마어마했던 니고볼리는 아직 발굴 초기 단계입니다. 이 전체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을 이루고 있는 니고볼리. 네. 제가 보시죠. 이것이 이제 니고볼리를 감쌌던 성체인데 와. 이게 헬라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이후에 이 비잔틴 시대 때까지 얼마나 번성했던 그러게요. 그러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고요. 성벽의 길이가 대단하네요. 그렇죠. 지금 보이는 대부분의 이 성벽이 비잔틴 초기 기독교 때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가게 되면 거대한 교회가 6개의 바실리케가 있을 정도고요. 네. 특히 이제 고대의 그 초대교회의 이 자료를 보면 이것도 이제 교회의 그 바실리카 B라고 하는
이곳 니고볼리 6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규모가 대단합니다. 이 규모도 그렇지만 이것을 지붕을 올렸을 때의 그 원래의 교회 모습을 상상해 보면 대단했었고 이 전 마게도냐 지역에 6개의 교구가 있었다 그래요. 그 중에서도 이 6개의 이제 그 거대한 교회를 담당했던 교부들이 대단했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 마게도냐의 6개의 그 교구 중에서 고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권위가 있고 큰 교회가 니고볼리에 있었던 거예요. 또 굉장히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. 그렇죠. 네, 이제 이 그렇죠. 교회에서도 발견되는 이 규모라든지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기독교 비잔틴 도시가 니고볼리예요. 네. 특히 이 교회의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늘 비잔틴 시대 때 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가 모이는 곳, 네. 그다음에 본당에 예배를 드리는 그 중간에 나르틱스, 네, 나르틱스. 그다음에 이제 본당 이 세 개의 구주로 이루어진 보시죠. 아주 전형적인 아. 비잔틴 시대 때 교회 형태를 가지고 모습을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. 아 놀라운 것은요.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는 니고볼리가 한 번은 나오지만은 초대 교회의 예를 381년 종교회의라든지 또 431년 그리고 451년 역대 에큐메니칼 종교회의 때에 반드시 니고볼리에 이 대표가 참석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. 그리고 뭐 알렉산드리아의 이 오리겐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부도 이곳을 방문하고 또 이곳 교부 출신이 후에 교황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니고볼리는 초대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네.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. 또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배출해낸 곳이기도 하고요. 왕성한 거예요. 그렇죠. 신앙생활도 왕성했고 네. 이 초대 교회의 그 이끌던 지도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곧 모자이크를 보시게 되겠는데 오. 제가 수많은 모자이크를 봤지만 네. 이렇게 정교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네. 모자이크가 드물어요. 비교적 또 선명하게 남아 있고요. 선명하고 요게 이제 비잔틴 시대 전형적인 문양들을 좀 보고 계신데 네. 이 모자이크의 그 제작 방식이 아주 독특한. 네. 그러니까 이 니고볼리는 그 자체로서 개발된 이 모자이크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왜냐하면 네. 이 초대 교회의 이 교회를 지을 때는 바닥과 벽을 모자이크로 장식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었거든요. 네. 얼마나 그것이 이제 화려하고 웅장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표시했는데 네. 지금 이제 반대편을 또 보고 계신데 이거 굉장히 값진 겁니다. 이렇게 완벽하게 모자이크가 천수백 년 동안을 살아남은 거예요. 네, 이곳이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예. 이 모자이크 바닥을 보니까 더 그게 실감이 나네요. 사실 니고볼리를 우리가 이 성지가 좋다에 소개할까 말까 왜냐하면 이 7시간을 차로 달려가야 되는데 네. 그러나 가서 본 니고볼리는 오히려 이 니고볼을 통해서 고대에 이제 그 페트리악스가 이제 주둔했던 5대 교회 플러스 6대 교회에 바로 이 니고볼리가 속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발굴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 발굴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. 볼 수 있을까. 네. 정말 웅장했던 대단했던 초대 교회의 그 유적을 네. 천수백 년이 지금 보는데도 정말 나뒹구는 돌 하나도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이것에서 예배했던 초대 교인들의 그 마음과 그 정성과 영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렇죠. 야, 이렇게 무너져 있는 기둥 하나도 저희가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끔. 네. 네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대한 이 바실리카 교회가 A, B, C, D에서 6개가 존재를 하는데 다 돌아보는 것도 벅차고 그다음에 규모만큼 원형극장도 여러 개가 있었고 또 고대의 겨울을 보내고자 했던 것은 이제 전 마게도냐 지역의 전투를 마치고 이제 네. 로마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. 사실 이 니고볼리에 바울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아의 전도를 마치고 물론 네. 마게도냐도 유럽이지만은 이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간다는 뜻입니다. 그렇군요. 이제 또 어디로 또 이동하고 예, 계신데요?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제 니고볼리 하지만 니고볼리의 또 다른 중요한 이름이
악티움, 우리가 이제 마가 안토니와 이 옥타비누스의 전쟁이 있었던 네. 것이기도 하고, 또 하나가 바로 오스만 터키가 신성 로마 제국과 전투를 벌였던 네. 프리베자.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해전의 장소가 악티움 해전의 장소요. 네. 또 프리베자 동시에? 해전의 장소요. 아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치적으로 보면 고대의 유럽에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전초 기지인 것이죠. 그러네요. 이곳에서 누가 전쟁에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곳을 차지하느냐. 지중해 패권. 그러니까 이 니고볼리는 동지중해와 서지중해의 아주 결정적인 교두보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바로 이곳을 찾았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그 악티움 해전이고, 우리 이 클레오파트라와 그의 연인 이 마가 안토니가, 그러니까 안토니와 옥타비누스의 전쟁을 관람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온 거예요. 정말 찐한 로맨스이기도 하면서 고대사를 판가름하는 이 전 해전의 장소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또 니고볼리라고 하는 것이죠. 네, 그렇군요. 예, 오늘날은 뭐 이 한가한 어촌 마을에 그렇겠네요. 이렇게 네. 불과하고, 또 뭐 어느 곳이나 이 바닷가에 가게 되면 이제 어부들이 아침 일찍 잡아온 고기를 즉석에서 아, 이 저울에 파는 아주 소박한 구입을 직접 할 수 있군요. 예, 그런 모습도 있고, 우리에게 이 브루스타만 있다면 우리 생선 사서 또 찌개도 먹을 수 요리를 있고, 드실 수 있고 또. 그리고 네. 이 지중해, 늘 우리가 이제 이 지중해 편을 하면서 했지만 참 생선이 네, 풍부한가요? 그렇군요. 야, 담백하고 새벽에 아주 그 잡아온. 온갖 네. 그 생선을 접할 수 있는 여행이기도 하지요. 그렇군요. 또 이런 게 또 여행의 묘미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런데 여행의 묘미 플러스 악티움 해전, 프리베제 해전, 또 사도 바울의 그 현장, 니고볼리 이런 걸 보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일깨워주고 고대사를 공부할 수 있는 네. 아주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여행이 아닌가 네. 이런 생각이 되고요. 제가 이제 이 니고볼리에서 이 악티움 또 프리베자에서 한 저녁을 맞이하며 이곳에서 또 안녕하세요 하는 이 케이팝, 오, 이 한류의 또 현장을 제가 본 거 아니겠어요? 이곳에도 케이팝이 영향을 미쳤나 봐요. 예, 제가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온 성지를 다니면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 있을 정도로 한국은 널리 알려진. 안녕하세요. 그렇군요. 예. 그래서 니고볼리까지. 네, 제가 이제 요게 이제 그 부활절 직전에 이제 니고볼리를 찾았는데,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이렇게 열려 있는 곳을 들어가서 네. 이 니고볼리의 모든 편을 마감하면서 또 하나 감동의 그러한 이제 시간을 맞이한 참 사람들이 친절하고요. 그러네요. 특히 이제 이 주인의 딸이 아주 열렬 한류 팬입니다. 나가나.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궁금한데. 제가 이 빵을 소개하는 것은 요게 네. 이제 클린 브레드에서 아주 깨끗한 그 부활절 월요일에 먹는 빵.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먹는 빵을 제가 부활절에는 좀 특별한 빵을 먹는군요. 예, 예. 네. 이 여인이 거리의 악사인데 노래가 좋아서 7년째 이 방랑 가수로 활동하는 분을 만났는데 즉석에서 시체너를 위해서 한 곡 불러달라 했더니 그렇게 불러줬는데, 이 노래가 지금도 제 뇌아리에 이렇게 자꾸 울리는 것은, 제가 이 그리스를 이 여행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을 때 이 노래가 자주 나와요. 아, 자주 들으시다. 네, 그래서 이 곡이에요? 현장에서 듣는 네. 정말 물씬 사도 바울의 그리스를 떠올리게 하는 명곡입니다. 일종의 버스킹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분이신 맞아요. 거네요. 네. 식당에서 네. 또 의외의 인연까지 또 반가운 인연까지 만나보시고 아주 니고볼리 이야기가 정말 역사에서부터 문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흔적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사실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지중해는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멀어요. 네. 그렇지만 눈으로만 읽던 성경의 현장을 찾는 데는 시간도 소비되고 그렇죠. 또 여러 재정적 그런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.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네. 복음이 전해 나간 그 사도 바울의 루트가 실제적인 역사의 장소라고 생각했을 때 네. 정말 이 생명이신 말씀을 연구하는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의 루트를 정말 기회가 닿는 대로 네. 더 많이 가고 그쪽 문화와 역사를
익혔으면 좋겠다는 네. 소망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성경에는 디도서에 단 한 번 언급될 뿐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전도를 마치고 로마로 건너가기 전에 겨울을 보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. 그리고 이곳을 지나서 결국에 복음이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렇죠. 거니까 네. 그 점을 생각하면 더욱더 은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. 네, 성제가 조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예. 좋습니다. 성제가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